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요 좀 얘기해볼 거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다들 많이 주식을 하실 텐데 그 중에 특히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거 왜 이렇게 잘 올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주가라도 잠잠하면 모르겠는데 주가까지 약간 미쳐 날뛰거든요. 그런데 자, 일단 이 친구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월봉으로 보시면 2020년 그 가장 핫했던 그 코로나 시장 때 10,000원이었던 주식이 300,000원까지 뻥튀기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3개월 동안 약 30배. 이때 30배면은 만약에 이때 내가 주식을 1억 원어치 사놨으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치 사놨으면 3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심지어 이때 신용 미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까지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미친 듯한 수익률을 냈을 수 있는 아주 사기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때문에 제가 키움 실전투자대회 우승 타이틀을 뺏길 뻔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때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가 끝났는데 그때 딱 요 정도에서 딱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때 이거를 다 먹고 올라오신 분이 있었어요. 레버리지로. 그래서 그분 때문에 뺏길 뻔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아주 긴 하락 추세 끝에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 반등한 이유가 뭐냐? 간암 관련된 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봉 차트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봉 차트로 보면 최근에 올라왔던 거를 10만원까지 올라왔던 거를 다 토해내요. 심지어 목요일 날은 오르고 시작해서 내리고 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씩을 왔다 갔다 한 종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랬느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박셀바이오 2의 이상, 그러니까 이상의 A 파트에서 고무적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투자 관련된 그 주요 경영사항으로 백스 DC라는 이 건에 대해서 임상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덱사메타손,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이랑 그리고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랑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임상을 보류하겠다, 임상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 이 캔슬, 임상을 종료했다라는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박셀바이오 이 종목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요게 아니라 NK,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질이죠. 백스 NK라는, 박셀바이오 NK라는 약물질에 대해서 요게 잘 될 거다라는 이유로 지금 상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 NK라는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런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요즘은 NK. 요 NK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naturally kill, 그러니까 자연살의 세포를 말해요. 자, 그럼 이 HCC는 뭐냐?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 그러니까 이거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암세포예요. 헤파토셀룰라?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스펠링은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연살해하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간암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 간암을 죽인 결과가 과연 좋았느냐 나빴느냐 요 얘기인데요. 일상에서 4명이 완전 반응을 나타냈고요. 부분적인 반응을 3명이 나타냈고 안정성 병변, 그러니까 병변이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게 말하면 부작용 없는 거거든요. 요게 2명이었다. 그래서 요게 합치면 63.6%의 ORR, 객관적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를 보였다. 그리고 질병의 조절률은 81.8%다. 그리고 임상 2A상에서는 완전한 반응이 4명, 그리고 부분 반응이 4명, 그리고 안정성 병변이 4명 있었고, 그래서 이 객관적 반응률을 보면 총 8명만큼이 ORR이 나타났고, 그리고 100%의 질병 조절률을 보였다. 요런 이야기로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왜? 100%가 반응이 좋다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PR과 SD 역시 각각 4명씩 관찰되고 암이 계속 진행된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12명, 20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반응률과 그리고 아주 좋은, 아주 우수한 질병 통제율을 보였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팜 이데일이라는 신문사에서 뉴스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 김유림 기자님 요 분이 사실 그동안 우리 소위 임상 사기꾼들을 조져주셨던 그런 기자님이에요. 그래서 뭐 이 논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임상 사이트에서 띄워져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야, 이거 너네 데이터 이상해 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박셀바이오 최근 주가 상승은 뭐 때문이었다? 이 DC, 요 임상 중단한 얘가 아니라 우리 NKHCC 얘였어요. 그런데 이 뉴스는 뭐야? 임상 중단한 거 요거에 대한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건 있어요. 자, 이렇게 얘네가 임상을 중단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야, 저거 우리 데이터 믿을 수 있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박셀바이오에서 발표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연구 그룹이 논문을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연구 그룹의 연구 논문 내용이 야, 이거 이상한데?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 연구진에서 어떤 논문을 또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증권사,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어떤 주식 상장사가 공시를 성실하게 내지 않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공시를 믿을 수 없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 데이터를 한번 제가 쓱 봤어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박셀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는요, 이 SD, 안정성 병변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암세포, 우리 일반적으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했던 암세포가요, 요만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키 크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드는 것만큼 크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데 이 SD, Stable Disease가 안정된 병변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약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얘가 빨리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지 않고 요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거나 혹은 작아져야 돼요. 아주 조금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네는 좋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님은 그게 어떻게 과연 좋은 평가냐, 그게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논문이나 이런 거 다 읽어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셀바이오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만약에 부정하게 관리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틀린 주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박셀바이오가 의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조작을 했느냐, 혹은 감추었냐, 혹은 뭐 발표에 있어서 의도적인 혼란을 빚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자님이 주장한 것처럼 박셀바이오의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정된 병변, 그러니까 SD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기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이 EA상에서, 그러니까 이 NK에서는 이 SD를 ORR에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포함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 박셀바이오가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표에 대해서 실수는 조금 있는 것 같으나 의도적인 잘못함, 우리 소위 고의 트롤링이라고 하죠.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 기자가 너무 나를 자극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데이터는 옳은 것인가 검증을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갔을 때 이 NKHCC라는 약도 임상 취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사실 이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의견이 모두 다 잘못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시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지는 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다 까보고 그리고 진행 상황들을 다 지켜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두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